대구 기업 명품관 입주업체들이 대구시의 매각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여 개 입주업체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다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와 신안군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도시와 농어촌을 대표하는 두 지자체 간 협력이 지방소멸 대응의 성공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한 부지 가운데 대구 기업 명품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30여 개 업체들이 돌연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2년 전 대구 기업 명품관에 입주한 한 사회적 기업이 3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연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구시가 시청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 부지인 기업 명품관을 매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20년, 30년 한다고 이 돈을 들여서 했고 이미 저희들은 현금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제가 이 설립할 때도 3년은 있어야지 매장이 돌아갑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 관계자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직 대구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 명품관 관리업체 주도로 내년 2월까지 계약 기간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갱신하려고 문서를 보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동 1년 연장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30여 개 입주업체들은 모두 계약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넉 달짜리 계약을 하자, 그거는 저는 받아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충 일단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 부지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외시켜 달라. 이건 전부 우리 영세 사업자들 생활 터전이고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1차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입주업체들은 기업 명품관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면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 부지 가운데 시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부지는 대구 기업 명품관이 유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남구와 전남 신안군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04개의 섬을 가진 신안군이 내륙도시 남구의 명예섬을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영남과 호남, 도시와 농어촌을 대표하는 두 지자체의 상생협력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3,000여 개의 섬 가운데 가장 많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 도시 남구, 영남과 호남, 도시와 농어촌을 대표하는 두 지자체가 동서화합과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남구청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 두 수장이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의기를 투합한 겁니다. 양 단체장의 상생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매결연 추진 의향 교환부터 실무 협의를 거쳐 협약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안군의 1,004개 섬 가운데 육지와 해역을 포함한 면적이 남구와 비슷한 규모의 추포도를 명예 남구의 섬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안군이 추포도를 명예 남구 행정구역으로 부여하게 되면 남구는 표지석과 상징물을 설치하고 추후 공식적으로 명예섬 선포와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추포도에 첫 번째로 대구 남구의 섬이라는 이 표지석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비롯해서
남구의 관변단체 여행 시에 주포도를 휴가지로 권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이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농산물 판매,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또 민간 교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또 더불어서 또 저기가 섬이 많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구 남구 구청 구민들이 거기에 와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내륙과 섬에서 각각 아름다운 해넘이를 볼 수 있는 남구와 신안군. 대구 앞산에서 신안 섬마을까지 이어지는 영호남의 상생 의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대구에서도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서울이 초거대 도시가 되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대구 지역 청년 11,000여 명이 대구를 떠나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만 대구 2곳을 포함해 전국에 122곳이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 논의에 대해 대구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서울 이외의 지역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역이 소멸되고 청년들이 유출되고 또 지역 대학이 위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분권 자치를 그동안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의 이제 서울을 초거대 도시로 만드는 이 구상은 이거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구상입니다. 서울의 몸집 키우기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정책을 검토를 해서 따듬고 여기에 시민들 그다음에 정책하시는 분들 정치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전혀 검토 없이 정책을 이렇게 서로 하나 이렇게 툭 선거철 임박해서 툭 던지는 거는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런 행위입니다. 대구 경실련 역시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뻔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균형 발전이라든가 자치 분권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기 김포시 서울의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며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떴다방을 연상시킨다며 비판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오히려 서울을 메가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수십 년간 이어온 균형 발전 논의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농촌에서는 많은 청년이 대학교 진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는데요.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이유로 귀촌을 결심하게 됐는지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쌀과 물, 누룩의 배합을 조절하며 탁주 빚기에 열중인 박차령 씨. 박 씨는 서울에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다 지난 2019년에 귀촌한 20대 청년입니다. 도시에 정착했던 청년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직장도 다니고 했는데 이제 그냥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한번 제가 살았던 고향에서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봉화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귀촌 이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주 관련 공부와 실습을 이어온 박 씨는 최근 전통주 주류 제조 면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직접 사과 농사를 지으며 개발 중인 사과 탁주와 산딸기, 허브 등으로 빚은 진 등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 등의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가능해 농촌에서도 판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봉화군 상운면의 숲속에 있는 한 카페.
인구 1,600여 명에 불과한 농촌에서도 논과 산길을 지나야 하는 외진 곳에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카페 공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SNS로만 홍보했는데 하나 둘 찾아온 손님들이 이곳의 분위기와 음식 맛에 반하며 입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이 카페의 대표 역시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구직으로 일하던 20대 청년입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현재의 남편과 함께 귀촌을 결심하고 부모님이 고추 농사를 짓던 산속 밭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남편 역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던 도시 청년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숲속에서 힐링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있는 지역인 봉화가 자연이 워낙 이쁜 공간이기 때문에 봉화로 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귀촌을 준비하면서 지역 정착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저희 공간을 야외 웨딩, 돌잔치 이런 공간 대여 사업으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앞으로 이곳에서 숲의 아름다운 정취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더해지며 청년들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귀촌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정착 관련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봉화구는 앞으로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일하며 살고 싶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가치 기준과 성공의 길이 다양해진 요즘.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알리고 청년들의 정착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잘 조화된다면 귀촌 청년들의 성공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 학생 독감 환자가 한 달 새 3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이러다가 독감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HCN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소아과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기침과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 진료를 보러 온 아이들입니다. 지난달 15일에서 21일 사이 전국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는 18.8명. 유행 기준인 6.5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경북에서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발생은 새학기가 시작한 9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8월 기준 85명에 불과했던 독감 환자 수는 9월 734명, 10월에는 2,300여 명으로 한 달 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당국은 감염 환자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의의 진단에 따른 개별적인 격리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 5일 정도 하면 열이 내릴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5일 정도 돼서 열이 내리면 학교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출석 인정이 됩니다. 이번 독감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유행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개학 이후 타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아진 데다 큰 일교차가 겹치면서 취약해진 면역력을 파고든 겁니다. 올해 같으면 이제 코로나 방역이 좀 해제되면서 조금 사람들이 조금 느슨하게 생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으면서 조금 더 느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독감 자체가 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병이죠. 그래서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손 씻기 열심히 하고 마스크 착용 잘 하고.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도 새 변이를 기반으로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이른바 트윈데믹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겨울이 오기 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인구 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지역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과 상간벽지학교는 입학생을 받지 못해 이미 폐교했거나 폐교를 앞둔 곳이 많은데요. 폐교 이후의 활용도 숙제입니다.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마을에 흉물이 되고 있는 폐교의 모습을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화군 명호면의 한 폐교. 초등학생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에는 풀이 자라고 있고 건물 외벽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내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복도는 떨어진 천장재들로 엉망이고 깨진 유리창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폐교된 이후 수련원과 래프팅 업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됐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녀들이 뛰어놀던 학교가 사람 한 명 찾지 않는 폐허가 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느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동네 사람이 산하다가 빠져나가니까네 참 마음이 괴로워요. 학교가 물 다 새 지금 그래가지고 5년만 있으면 저거 무너져. 비어 있으니까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또 다른 폐교. 지난 1997년 폐교된 이후 문화예술체험장 등으로 활용됐지만 방문객 감소로 문을 닫은 후 최근 5년간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폐교의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쓰지 않으면은 빨리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처분을 하든지 해서 농지를 만들든지 해줘야지 그냥 놔두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기도 싫고 좀 어떤 방향으로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9월 기준 경북도 내의 폐교는 총 227곳,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폐교는 47곳으로 이 중에서 앞으로의 활용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26곳입니다. 마을 중심의 건물이 흉물로 전락하면서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교가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로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래서 항상 우리 주민들로부터 폐교에 대해서 많은 또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옛날에 그 명성 높던 그 마을 입구의 폐교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은 적극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폐교. 마을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의 기능을 되찾고 지역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올 연말쯤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최대 350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요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내버스는 지난해 2,500억 원, 도시철도는 2,80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부담했다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을 통해 도출한 요금 인상안 3가지를 제시하면서 적게는 250원, 많게는 350원 더 올리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6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다음 달 말쯤 요금 인상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구급차 14대를 현장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구급차는 음압구급차 5대와 특수구급차 7대입니다. 음압구급차는 감염원의 외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감염병 환자 이송에 특화된 구급 차량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음압구급차는 6대로 늘어났고 전체 구급차는 기존 62대에서 70대로 확대됐습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 기념 행사가 13일 중구 남산동 전태일 열사 옛 집에서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주최로 열렸습니다. 기념석에서는 송필경 이사장과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순옥 씨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전태일 옛집 살리기 경과보고와 건축계획안 발표에 이어 전태일 기림 시집 나비가 된 불꽃 출판 기념회도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순환하는 여객선의 하자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오가는 출입구인 램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김포 자원회수센터 설치를 두고 서구 지역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단 시민연합 등 주민단체들은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 속에 인접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보다 대외 활동에 치중하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달서구 주거복지센터가 관내 다문화 가정을 찾아 집 청소를 해주고 벽지와 장판을 교체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저소득 신혼부부 가정도 집수리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이 어린이 15명이 직접 만든 생애 첫 그림책을 발간했습니다. 어린이 대상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발간된 그림책으로 전시회 이후 열람과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월배농협 달서지점 은행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월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인근 달서소방서에 감사엽서와 쿠키를 전달했습니다. 달서경찰서와 달서우체국에도 기념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청 신청사 건립으로 대구 기업 명품관 업체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추진되는 신청사 건립이 오히려 시민 불편만 야기하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